네, 8호선 별내선이 연장 개통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구리, 별내, 다산 다 좋은데 솔직히 가격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젠 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돈이면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서울 구축 사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을 해당 지역들의 지금 현재 시장 현황과 함께 개통 지역의 분위기를 빠짐없이 살펴보고 어느 정도 적당한지 그 금액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다면 현재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과 8호선 연장 개통 지역에 앞으로 어떤 중점으로 이 지역들을 바라봐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가 되실 겁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드리자면 이 차트를 보시면 구축 같은 경우는 제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이렇게 소팅을 해봤고 그 다음에 구리시는 그냥 구리시, 남양주시는 별내랑 다산 신도시만 이렇게 체크해서 차트를 그려냈습니다. 보시면 제가 기준 시점을 7월 1일로 설정했습니다. 하락장 시작이 이때 시작됐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나왔는지 살펴보면 지금 봤을 때 성북구가 가장 많이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구리시, 다산 별내, 그 다음에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축을 산다면 강북구를 가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별내랑 다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당연히 별내를 가야겠죠. 별내가 지금 회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뒤를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세 개 지역이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지역은 성북구,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 이렇게 세 개 지역이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수준이냐? 이렇게 같이 붙었다가 지금 성북구가 반등을 하면서 다산 신도시와 별내 신도시는 약간 격차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북구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산동이랑 그 다음에 별내동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강북구랑 별내랑 붙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났는데 붙었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가 저평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다산도 지금 여기 성북구랑 비교했을 때는 크게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즉, 이 부분은 내가 어디로 출퇴근하느냐 따라 이게 결정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승 장애도 이게 성북구랑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실거주라면 내가 어딜 거주를 해야 되는지 이 점을 고려해서 의사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투자 같은 경우는 전세가를 잘 봐야 되는데 전세가는 지금 성북구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서울 쪽으로도 고민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는데 어쨌든 투자면 서울이고 실거주면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다산 신도시와 별내 신도시 현황 말씀드리자면 8월 12일 기준 7월 거래량이 191건이 집계가 됐고 7월 21일 기준 6월 거래량이랑 비교했을 때는 74건 정도가 증가된 모습입니다. 즉 그만큼 7월 현황이 매우 뜨겁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승거래 비중이 71%로 다산 신도시가 매우 뜨겁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거래량 증가세가 4월에 좀 꺾였다가 7월 달에 191건으로 올해 가장 최고 거래량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는 7월 경우 6월이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보시면 3월 달부터 별내도 살아나면서 지금 6, 7월 달에도 거래량이 40건대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8월 달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 다산 신도시는 신고가 9건이 거래가 됐는데 7건이 상승거래, 2건의 하락거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8월까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다산 신도시는 이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내 같은 경우는 7월이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증감률로 봐보면 다산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상승 전환이 시작되면서 그 이후 계속 꾸준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별내 같은 경우 다산보다 좀 느리게 5월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5일 영상에서 다산 신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바로 4월 달에 반등이 나오면서 꾸준히 나왔는데 궁금한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 이어서 기준 시점을 24년 1월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산 같은 경우는 24년 1월 대비 1% 정도 상승이 나왔고 별내 같은 경우 하락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옆에 오른쪽 전세가 같은 경우도 두 지역 모두 다 상승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내동에서 회복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를 사야 되는지 이 차트만 봐도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어디를 사야 되는지 아실 건데요. 이 점 참고해서 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먼저 다산 같은 경우는 4월 중순부터 조금 상승이 나오다가 살짝 꺾이고 다시 이렇게 슬금슬금 반등이 나왔는데 그 뒤를 이어서 별내는 5월 중순까지 움직이지 않다가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즉 다산이 먼저 움직이고 별내가 그 뒤를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 별내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8호선 영향지역인 구리시를 보겠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는 갈매동은 8호선 영향권이 아니고요. 인창동이랑 수택동, 교문동 이렇게 영향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리 거래 현황을 보면 인창동 같은 경우는 7월 거래량이 55건으로 6월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갈매 같은 경우는 35건으로 6월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수택동은 6월보다 조금 약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상승거래 비중인 50에서 70%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만큼 지금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평도 같은 경우는 갑자기 8건으로 거래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토평동이 이렇게 1월 달에 7건, 2건, 그다음에 3월 달에 4건, 1건, 5월 달에 5건, 8건으로 나오면서 신기하게도 홀수차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인창동이 가장 지금 뜨겁고, 그다음에 갈매동, 수택동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증감률로 봤을 때는 교문동이랑 갈매동이 먼저 움직였고 7월 달에는 모두 다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기준 시점 24년 1월로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연히 보이는데요. 먼저 움직인 건 갈매동, 교문동, 수택동, 인창동, 토평동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별내 다산이랑 똑같이 다 상승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풍을 보면 인창동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상승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아직 3월달 가격까지는 올라오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갈매동이 지금 상승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는 8호선 영향권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구리의 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갈매동이 가장 상승폭이 높다는 점 이 점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택동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수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문동은 이제 5월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그 이어서 투평동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8억 초중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떤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케이스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월세 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물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약 2년 정도를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전월세는 실수요 가치이기 때문에 개통 그 호재가 반영되기까지 2년 정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세가 상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입지적으로 실거주 가치가 증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간 텀을 따라서 별내 다산 구리 쪽은 전세가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 이게 향후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매물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도자라면 여러분들은 언제 파실까요? 제가 만약에 구리, 다산, 별내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하철 개통 후에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개통 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때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매물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 매물은 그렇게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한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도 약간 하락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간을 들어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도 8호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이 차트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전월세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재 지역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매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로 인해 매매 가격이 자극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가 이렇게 매물이 감소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영향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입주장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산 신도시는 지금 분위기가 뜨겁고 별내도 슬슬 지금 뒤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리시는 8호선 영향권이 아닌 갈매동 쪽에서 먼저 뜨겁다가 현재 토평동 쪽에서 거래량이 확 치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현재 향후 이 지역이 절망할 때는 전월세 시장과 매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이 늘어난다면 그 기회를 잡아볼 만하지만 현재 전월세 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덜 오른 8호선 영향권 지역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